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정밀하고 기계적인 과정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딱 떨어지는 명확한 결과 말이죠.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 흑백 사진 위로 선명하게 어긋난 하얀 뼈를 가리키면서 자, 여기가 문제네요 하고 딱 짚어주거든요. 그렇죠. 부러졌거나 아니면 멀쩡하거나 아주 깔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딱 있으니까요. 그 명확함이 우리한테 엄청난 안도감을 주잖아요. 아, 내 문제가 저기 있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해결책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진단의 대상을 개인의 몸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속마음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위기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그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먹통이 돼버립니다. 뼈 부러진 건 보이는데 마음 부러진 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는 진짜 어떤 기계로도 찍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진단 자체가 끝없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핵심적인 원인을 딱 건져내는 거, 바로 그 지점이 철학과 통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4월 19일 전북 부안에서 진행된 아주 흥미롭고 좀 도발적인 강연의 발치문인데요. 이 자료 그냥 표면적인 사회 문제만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죠. 와, 스케일이 장난 아니에요. 인류의 변곡점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아픈 역설인 그 자살 문제로 시선을 확 좁힌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복지라는 단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강연자가 지금 시대를 콕 집어서 부르는 말이 있죠. 네, 변곡점. 맞습니다. 강연의 스케일이 처음부터 굉장히 거시적으로 시작되거든요.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강연자가 현재 국가들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주 날카로운 단어로 규정해요. 바로 조직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요? 사실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보통 범죄 조직이나 막 불법 담합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국가들이 오로지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뭉치는 거대한 이익 집단이 돼버렸다는 진단입니다. 내 나라의 경제나 안보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 타국을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배타적인 생존주의가 극에 달한 시점이다 이거군요. 국가의 외교나 경제활동을 카르텔에 비유했다는 건 그만큼 국제 질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 논리가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한국이 지금 이 엄청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룬 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면의 에너지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강연자는 한국의 성장이 전 세계 인류의 지식, 자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한 곳으로 쫙 집중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그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지역사회에 막 전폭적인 투자랑 지원을 받아서 유니콘 기업으로 큰 스타트업 있잖아요. 오, 스타트업 비유 좋네요. 동네 사람들의 세금으로 길 닦아주고 지역 인재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회사를 엄청 크게 키워놨더니 정작 상장하고 대박난 다음에는 회사 주변에 거대한 시멘트 담장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 거군요. 네, 우리 직원들만 성과급 잔치하고 동네에는 매연이랑 쓰레기만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립되고 욕먹다가 망하겠죠. 강연자가 말하는 국가의 역할도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국제사회의 에너지로 성장했으니까 한국의 문화, 기업, 종교 이런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이제는 반드시 국제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걸 자리오의 독특한 세계관에 대입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땅의 힘, 하늘의 힘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네네. 국가나 기업이 덩치를 키울 때는 물질적인 땅의 힘, 즉 자원이나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성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조직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힘인가요? 맞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부르죠.
이기적인 목적만 쥐고 있을 때는 절대 이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그 거대한 이타적 명분을 가질 때만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 거대한 이타적 명분이라는 대목에서 이 텍스트에서 가장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막 지혜롭고 이타적인 인류 평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대목이죠. 강연자가 무기를 만들어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러잖아요. 방금 전까지 이기적인 카르텔 비판해놓고 살상 무기 만드는 걸 정당화하는 건가요?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든다. 이건 약간 총 쥐고 화해하라고 협박하는 느낌인데요. 표면적으로만 딱 읽으면 완벽한 모순이죠.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무기라는 그 물리적인 쇳덩어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무기를 통제하는 의도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의도요? 네, 흔히 말하는 방어적 억지력의 철학적 버전인 거죠. 만약에 무기를 팔아서 국가 금고를 채우려는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의도로 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조장하게 됩니다.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무기가 그냥 상품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강연자가 말하는 명분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압도적이고 질 좋은 무기를 보유하는 이유가 감히 누구도 우리나라나 주변에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억지력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네, 칼집에 꽂혀있는 그 칼의 위압감만으로 무질서를 잠재우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똑같은 기술력이라도 그 국가의 철학적 높이가 파괴로 갈지 평화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어떤 명분을 가지고 힘을 쓰느냐. 이게 생존주의 카르텔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리더로 가는 핵심이군요. 자, 근데 여기서 텍스트 흐름이 진짜 극적으로 확 바뀝니다. 전 지구적인 평화, 억지력 이런 구름 위의 거대 담론을 막 펼치다가 갑자기 시선을 땅으로 뚝 떨어뜨려서 아주 구체적인 한국 사회 한복판의 문제를 정면으로 봅니다. 네, 가장 큰 이야기에서 가장 개인적인 고통의 영역으로 바로 직행해버리죠. 이 비전을 실현할 첫 번째 타겟이 정말 의외였어요. 여기서 사회부모 클럽이라는 단체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지클럽을 만들고 나중에는 거대한 재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근데 이 사회부모들이 모여서 선포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려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예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뼈아픈 현실이니까요. 네. 세계 평화를 이끌겠다는 나라가 정작 자기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십수년째 세계 1위라는 이 참혹한 팩트 폭행이잖아요. 그 극단적인 간극,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짚어내는 핵심 모순입니다.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력, 화려한 K컬처, 첨단 기술까지 다 갖춘 나라인데 정작 그 속을 사는 사람들의 내면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겉만 화려한 거네요. 네, 강연자는 이 모순을 방치하고서는 절대 세계 앞에 나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류를 이끌겠다는 나라가 자기 안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도 해결 못한다면 그건 그냥 기만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이죠. 이거 아까 비유랑 연결해보면 딱 이래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연산 속도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코어 한가운데에 시스템 자체를 뻗게 만드는 치명적인 버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속도를 못 이기고 부품이 타버리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속도 더 높여서 남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멈춰 세우더라도 이 자살이라는 버그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외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유심히 보면 이 엄청 무거운 주자를 던지면서 강연자가 청중한테 되게 고도의 심리적 화법을 씁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자살 재료를 위해 모였으니까 자랑스러운가요? 좀 불안한가요? 맞아요. 그 디테일 저도 봤어요. 갑자기 청중한테 박수 유도하면서 박수도 요때 치는 거예요 하고 막 농담 던지잖아요. 네, 텍스트로만 봐도 그 현장의 공기가 느껴지죠. 자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묵직한 중압감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회피 본능을 딱 꿰뚫어보고 유머로 긴장감을 무너뜨려 주더라고요. 개인의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연대감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긴 한데 우리라 사회부모라는 이름으로 같이 짊어지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안전망을 깔아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치명적인 마음의 버그를 어떻게 고칠 건가? 엑스레이로도 안 찍히는데 무슨 수로 치료하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유가 진짜 파격적인 수를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 되게 당연하게 쓰던 단어 하나의 정의를
아예 해체하고 새로 조립해버려요. 바로 복지입니다. 이 지점이 이번 심층 탐구의 완전 하이라이트죠.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보통 복지 수급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통장에 돈 없고 당장 오늘 저녁거리 살 돈도 없어서 국가 보조금 꼭 받아야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 떠오르죠. 네, 소득분이 몇 퍼센트 이하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되는 결핍이 유일한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이 패러다임을 산산조각 냅니다. 강연자가 이렇게 선언하죠. 밥 먹고 살만해도 겉보기에 멀쩡한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삶이 지옥처럼 괴로우면 그 사람이 바로 복지수급자다. 와, 이거 진짜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내 분야에서 뭘 해야 할지 길을 잃고 공허함에 시달리면 그 사람 역시 사회의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물질적 빈곤에서 목적적 빈곤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경제성장 뒤에 숨은 현대인들의 그 극심한 의미 상실을 딱 짚어낸 거죠.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나? 나는 무슨 가치를 만드나?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철학적 진공 상태가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단순히 통장에 돈 꽂아주는 게 되면 안 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돌봄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지금 현대사회에 쫙 퍼져 있는 번아웃이나 우울증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밥 굶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일 눈 떴을 때 이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아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부모 클럽이 하겠다는 일이 돈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길 잃고 방황하는 어른들한테 삶의 나침반을 쥐어주는 정신적 돌봄을 하겠다는 거죠. 진짜 연대네요. 근데 여기서 이 정신적 연대를 설명하려고 텍스트가 되게 익숙하면서도 논쟁적인 역사적 개념 두 개를 딱 꺼냅니다. 초대 대통령 어록이랑 고조선의 홍익인간이에요. 네, 여기서 또 논리가 깊어지죠. 잠깐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역사적 인물 발언 나오면 막 정치적 색깔론 떠올리기 쉽잖아요. 저희 이 방송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적 인물 평가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강연자가 올바른 목적을 가진 연대를 설명하려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썼는지 그 철학적 메시지에만 집중해서 전달해드린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보죠. 그 필터링 아주 중요합니다. 강연자가 초대 대통령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엄청 날카로운 전제를 하나 붙여요. 우리가 불량배로 뭉치면 살겠냐? 바른 정신을 찾아서 뭉쳐야 산다. 그냥 생존하려고 머릿수 불리는 거, 아까 비판했던 그 카르텔처럼 뭉치는 건 진짜 연대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목적 없는 맹목적인 단결은 또 다른 폭력이나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거죠. 이타적이고 철학적인 목적을 공유할 때만 진짜 연대다. 이걸 설명하려고 인용한 겁니다. 그 바른 정신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홍익인간을 끌어온 것도 되게 치밀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좋은 문장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박물관에 갇힌 낡은 슬로건처럼 취급받잖아요.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입에 올리기도 꺼려하죠. 네, 근데 강연자는 그 오염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이걸 21세기 글로벌 어젠다로 확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너희만 잘 살아서는 절대 평화 안 온다. 인류를 위해 살 때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자, 이제 모든 논리적 흐름이 하나로 딱 깨어지면서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네,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결국 이기적인 카르텔은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변곡점에 왔다. 우리는 국제사회 도움으로 컸으니까 인류를 이롭게 하는 현대판 홍익 사업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첫 단추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상처인 자살 문제를 직면하는 거다. 그렇죠. 사회 부모들이 나서서 목적 잃고 방황하는 새로운 의미의 복지 수급자들을 치유하는 것.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억지력이자 지혜의 증명이 된다. 와, 완벽합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향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스템 바꾸는 것도 결국 삶의 목적을 회복한 개인들이 연대해야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엑스레이 기계 얘기했잖아요. 뼈 부러지면 그냥 병원 가면 되지만 오늘 하루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진단을 못 받아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화려한 슈퍼컴퓨터라도 우리가 서로한테 이런 사회적 돌봄을 주는 부모가 안 돼주면 결국 버그 때문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에서 지금까지 이 깊은 논의를 함께 따라와 주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강연자가 새로 정의한 그 복지 수급자 있잖아요. 세상에 기여할 내 역할을 못 찾아서 매일 밤 막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 그게 만약 진짜라면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해도 사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누군가의 이런 돌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진짜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줄 누군가를 말이죠. 네. 어쩌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의 사회부모가 돼주기를 기다리는 그 거대한 복지 대기열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